자, 이번 새로운 한 주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장합니다. 찬바람 불면 신규 상장주 공식은 제가 주식을 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패턴이었고, 진짜 도저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거나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규주밖에 없다 생각하며, 아마 주포들도 작업하기에는 깨끗한 수급의 신규주 제대로 된 걸 합리적인 가격에 잡기 위해서 분명히 노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매매할 만한 종목이 많지 않은지 외국인이 신규 상장주까지 와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포들도 합리적이지 않다 싶으면 매집조차 하지 않겠지만, 합리적인 시점에 들어가고 다른 종목과 움직임이 다르다면 바로 포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종목들은 정말 꼼꼼하게 봐줘야 되며 여러 가지 변수가 신규주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 신규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착이 쉬우며 변수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만 알면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으며, 주의점 역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결국에 가끔씩 재미를 크게 보는 것도 신규주라서 사실상 제 매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 볼 수 있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규주가 하이 리턴인 만큼 리스크도 큰 편이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번 한 주에서 상장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스펙을 포함해서 6개 종목이 있는데, 우선 월요일부터 출격하는 게 한국 스펙 10호랑 바이오 FDNC입니다. 바이오 FDNC는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 기업인데, 자세한 설명은 여기 기업 설명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출격하는 종목들 특징이 퓨런티어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규주는 아주 간단하게 기간의 수요 예측 이거 딱 한 개, 청약을 넣을 건지 고민이 되신다면 기간의 수요 예측이 1000대 1 넘는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1000대 1 넘지 않는다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게 뭐 어떤 기업인지 그런 거 필요 없이 오직 이게 1000대 1이 넘냐 넘지 않냐, 정말 간단한데 청약을 넣어야 될지 말지 고민하시거나 잘 모르면서도 청약을 넣으셔가지고 뭐 첫날부터 하한가로 시작을 한다든지, 날의 나노텍처럼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탈출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스펙 10호부터 출격하는데, 최근에 이 스펙주들이 움직임이 들썩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18일에 상장한 IBKS 스펙 17호가 만약에 첫날에 상한가를 갔다면, 장대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면 스펙이 그 뒤부터 줄줄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전의 스펙들이 날아다니던 분위기, 이때처럼 좀 좋은 그림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스타트를 제대로 끊지 못했습니다. 뻥튀기만 되었지 2,000원짜리가 2,660원, 30% 넘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최근에 계속 반응이 나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경쟁률 때문인지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신규주는 시초가에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시초가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 광기가 낀다면 가능하겠지만, 잘못 잡다가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퍼부었는데, 뭐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대박이겠지만, 매수하자마자 계좌에 마이너스 10%가 찍혀진다면 머리가 뜨거워지는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신규주는 시초가에 절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시호가, 시초가라든지 뭐 단일가 걸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거래되는 종목들 보면 이 동시호가, 단일가에 함정이 많습니다. 당장은 강해 보이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까지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고점에 낚아서 깡통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당장의 호가창이 굉장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신규주가 첫날에 상한가를 가는 한이 있어도 첫날에는 웬만하면 매매를 자제하시고
그 패턴을 알면은 뭐 첫날에도 오토엔처럼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거조차 자신이 없으시면은 차라리 둘째 날에 확실하게 먹을 자리가 나올 때 그때 공략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FDNC 경쟁률이 4.7대 1이 나왔는데 장외 가격에서는 18일자 날짜로 38,000원에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장외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데 또 참고를 하긴 하지만 4대 1이 나왔는데 그런 가격이 형성된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것도 최근에 이런 종목처럼 마이너스로 빠져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할 때 기간의 경쟁률은 꼭 보시길 바라며 바이오 FDNC 이게 보통은 날의 나노텍처럼 된다 보셔야 됩니다. 신규주는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이 있을 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날의 나노텍 싸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공모가보다 싸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진짜 올라갈 종목이면은 주포들이 싼 가격에 매수해가지고 결국엔 올렸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하락. 정상적인 종목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정상에서 벗어난다면 스코넥처럼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오토엔처럼 아주 가끔씩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쉽게 생각하시려면 바이오 FDNC도 날의 나노텍처럼 시작하고 나서 떨어질 것이다. 근데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상승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전하게 대응하실 거면 첫날의 캔들을 보고 결정하셔도 되는데 첫날 캔들이 그냥 장대 음봉이다. 윗골이 달린 망치형 캔들이다. 그러면은 매매를 걸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음봉이 아니라 날의 나루텍처럼 음봉이 뜨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몸통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양봉이라면은 둘째 날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첫날에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종목과 다르다는 뜻이며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상장했던 종목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날에 음봉이 이렇게 나왔어도 둘째 날에 다시 몸통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 뒤부터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날은 건너뛰고 그 뒤부터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해도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날의 나노텍이 여기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한 15,000원 위까지 올려놨으면 3거래일째는 먹을 자리가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먹을 자리가 생기면은 공략하는 것이고 생기지 않는다면 공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FDNC도 뭐 별다른 분석 필요 없이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퓨런티어 이건 경쟁률이 꽤나 높게 나왔는데 요즘에 공모주들 시장도 안 좋고 이게 공짜로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으면 요즘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2600대 1. 최근에도 보시면은 풍원 정밀이 2200대 1. 이제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종목들에서 먹을 게 많이 줄었습니다. 퓨런티어가 만약에 경쟁률 때문에 2배로 시작한다면 그 뒤부터 거덜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받은 것만 수익을 챙기는 거지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그 뒤로 함부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스코넥이라는 게 있는데 스코넥은 2배 뻥튀기 되었는데도 최근에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타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또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면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외국인들 알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알고리즘이 추세가 살아있고 개인 투자자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자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들어와야 될 차례라서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면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신규주 쪽에서만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으며 퓨런티어도 스코넥처럼 되면은 좋겠지만 대부분의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항상 뻥튀기만 되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좋지 않습니다. 아셈스 같은 경우도 벌써 이게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순식간에 났는데 원래는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뻥튀기 된다면 가차없이 버리고 뭔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한다면 첫날의 오토엔, 일단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매도가 나온 다음에도 추세가 멀쩡하다면 그 뒤부터 공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스펙의 차트로 예를 들자면 처음에 매도 나올 거 나오다가 그 뒤에 상승할 때, 이 처음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작하고 나서 공모받은 물량과 그 기간 물량들, 구주주 물량들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융투자랑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시장가로 던질 텐데 그 던지는 물량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받아주냐, 주가가 멀쩡하게 방어가 되냐를 보고서 상승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사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눌렸다가 빠지지 않을 때, 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신 없을 때는 첫째 날 캔들 보고 둘째 날에 공략하는 게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도 VC 46대 1 인기가 없습니다. 기간의 경쟁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골프 IT 전문 기업이고 스톤 브릿지 벤처스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것도 인기가 없습니다. 수요 예측이 망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데, 저는 차라리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나온 종목들보다 차라리 인기 없는 종목이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FDNC라든지 VC라든지 스톤 브릿지 벤처스라든지 이런 종목에서는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수월한 게, 초기에 이런 식으로 된다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뭔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뒤부터는 당연히 상승밖에 없습니다. 추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고, 제가 주포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덜 받는 이 청약 실패한 그런 종목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때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진짜로 들어와야 된다면 시초가가 무식하게 뻥튀기 되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낮게 시작하는 가격에서 매집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대박난 종목들 보면 박셀바이오도 시초가가 하한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대박주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대박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한 것들입니다. 삼성바이오도 2배 뻥튀기라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었을 텐데 공모가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금융 스펙 21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스펙이 첫날에 장대 항봉이라든지 상한가라든지 2배 뻥튀기라든지 스타트를 끊어줘야지 예전에 삼성 스펙 4, 5, 6호 같은 것처럼 연달아서 대박이 날 수 있으므로 월요일 시작하는 한국 스펙 10호가 대박 나야지 그 뒤부터 좀 좋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게 올라갈 거란 기대를 하는 것보다 다른 종목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